사하구 신평동 예비군 훈련장 아래 작은 마을에 샛들마을 사업이 시작됩니다. 마을 현장 상황은 어떤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폐교된 북구 덕천여중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덕천도서관으로 문을 엽니다. 북구는 관내 5개 권역 모두에 공공도서관을 갖추게 됐습니다. 휴대전화의 통화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감청 앱을 몰래 설치해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임시청사가 확정되고 여야 정치권과 해양수산부 노조, 부산시의 대응까지 맞물려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아래 작은 동네가 샛들마을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그 흔한 편의점도 없는 이 마을 상황은 어떤지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집 아래 높은 옹벽이 압도적입니다. 사이로 난 골목길은 좁디 좁고 경사도 심합니다. 대부분의 지붕은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입니다. 빈집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 흔한 편의점이나 구멍가게도 없어 생필품이나 부식 판매 차량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은 163세대 270여 명.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이 절반이 넘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마을 버스라도 하나 오면 참 좋은데 그런 거 개선 좀 해줬으면 좋고요. 또 이 위에 도시 계획에 8m 도로가 난다 하는데 좀 빨리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길이나 뭐나 좀 너무 추저온 점이 많으니까 좀 그런데 개선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하구의 오지로 통하는 이곳에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사하구는 노후된 주택과 옹벽 등 생활 안전 위주로 정비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8동에 달하는 공폐가를 정비하고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도 벌입니다. 마을의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 회관 겸 노인정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공폐가를 철거한 곳에는 소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윗마을, 아랫마을 누구나 자주 찾는 곳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파손된 골목길, 노후 옹벽 등 위험 요소를 정비해서 사하구는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복지,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오는 2030년 마무리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덕천동에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3년 전 폐교된 중학교를 리모델링 했는데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관내 모든 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갖추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5일 문을 여는 북구 덕천도서관입니다. 2022년 덕천중학교로 통폐합된 덕천여중이 있던 자리입니다. 교실 건물은 올해 초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 센터가 됐고 강당동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덕천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던 도서관이 마련되면서 북구는 관내 5개 권역 모두에 공공도서관을 갖추게 됐습니다.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산 시내에서 이제 대출자 수로는 손꼽힐 정도로 정말 대출자 이용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명권역과 덕천권역 이제 사이의 경계에 이렇게 덕천도서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이용자들도 이제 분산될 수가 있고. 덕천도서관에는 3만 9천여 권의 책이 비치됐습니다. AI로 책을 추천받거나 전자책을 볼 수 있고 북구 내 다른 구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열람실 공간을 줄이는 대신 자료실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실내외 구석구석 다양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기존 학교 강당 무대를 살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부하는 분위기의 도서관이었다면 이제 이 덕천 도서관은 사실 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함께 조성을 해서 좀 그 자라날 미래 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롭게 탄생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콘서트홀에서 이제 여기 도서관 안에서 이렇게 강연과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층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들락날락으로 만들어져 놀이와 독서, 체험을 할 수 있겠고 별도의 영유아 공간을 만들어 모든 세대가 도서관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덕천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해 작가 초청 강연을 비롯해 7월 말까지 미니 콘서트와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합니다. 도서관은 월요일과 공휴일 문을 닫고 종합자료실은 평일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휴대전화에 통화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악성 앱을 몰래 설치해주고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판매자를 구속하고 광고와 서버 관리를 맡은 2명과 앱 이용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페이지에 자녀 감시용 위치 추적 프로그램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은 물론 문자와 위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불법 앱입니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도 모른 채로 통화 녹음은 물론 문자 메시지와 실시간 위치까지 데이터가 탈취되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되면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청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법 감시 앱을 판매하고 앱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몰래 설치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과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한 이용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이용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매자의 광고는 자녀 감시용 위치 추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하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런 구매 의도를 가지고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 일당이 지난 2019년부터 6년 동안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만 위치 정보 200여만 개, 통화 녹음 파일은 12만 개에 이릅니다.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만 2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거 판매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타인의 대화를 듣는 것도 동일한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배우자나 연인 등의 통화 내용과 문자 내용,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감시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라서요. 그 백신 프로그램을 좀 주기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본인 휴대전화를 검사를 하면 대부분은 이제 다 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타인이 본인 휴대폰에 좀 접근을 못하게 또 잠금 기능을 좀 설정을 해놓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감청과 사생활 침해를 목적으로 한 악성 프로그램 유포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부산 지역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계가 찾는 1등 도시를 구상 중인 남구 오은택 구청장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3년을 맞았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3년입니다. 구청장으로서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첫날에 청년 발전소를 찾아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상인분들과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과도 마주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민생을 들여다보니 정말 그 안에 필요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무료 칼갈이 사업, 그리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 야외 생수 냉장고 등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말하는 그러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에 이제 남구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 작지만 이런 변화를 국민들에게는 느끼십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구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 변화를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손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3년은 사람 중심 행정의 가치를 실현해온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먼저 교육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국 최초로 금융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우선 협상 대상지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융특화도시로서의 기능성을 인정받고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까이에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최근 드론을 활용했던 산불 감시 체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해당 부서 직원 전원이 드론 자격증도 취득하였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안전한 남구 5년 연속 산불 제로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자입니다. 저희 남구는 최근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한층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국민들과의 신뢰가 있었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 배심원단 운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공약 이행을 투명하게 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남구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국민과 그리고 구청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며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바꾼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셨는데요. 이제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올해는 남구 개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구민과 함께한 50년, 새롭게 도약하는 남구라는 슬로건으로 남구는 세계가 찾는 1등 도시 남구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역별로 황토길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행약자 배려길처럼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야외 팝업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형 도서관 구축을 통해서 책 읽는 남구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선제적 복지 체제를 준비해야 하면서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복지 재단 설립이라는 꿈도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는 10월쯤 출범되는 남구 문화재단을 통해서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겁니다. BIFC,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 핵심 금융기관과 우암동 해양클러스터를 연계해서 금융기관과 해양산업 관련해서 기업의 단계적 유치를 정착을 지원하는 우리 남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끝으로 남구 주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난 50년 동안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26만 남구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은 덕분에 남구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농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적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남구청 모든 직원들은 끝까지 초심을 지키면서 구민의 삶에 자부심이 되는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은택 남구청장님 만나봤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운임 체계가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은 KTX 경부선 운행 경로별 요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운행 시간이나 정차역 수와는 무관하게 고속선 사용 비중을 기준으로 운임이 책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예로 구포를 경유하는 KTX 노선은 최대 운행 시간이 3시간 24분으로 수원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1분 늦게 도착하지만 운임은 5,100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 의원은 실제 운행 시간이나 정차역 수, 혼잡도 등 이용자의 체감 요소를 반영한 합리적 운임 체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동아대학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동서발전, 국가정보원 지부가 부울경 사이버 안보교육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습니다. 동아대 등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부울경 사이버 보안 교육 훈련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이버 안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통한 사이버 보안 전문 교육을 실시해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황령산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초 착공이 예상되는데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난개발과 특혜를 지적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부산시는 황령산에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20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이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착공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사인 대원플러스는 황령산 정상에 125m 높이 전망대를 조성하고 360도 파노라마 전망창과 역사 전시관, 미디어 아트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 전포동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서 전망대까지 539m를 케이블카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령산 난개발 즉각 백지화하라.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가 개발업자보다 더 개발업자 같은 행태를 보인다며 일방적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령산 같은 시민의 허파에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무상으로 출입하던 이용하던 그런 곳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돈을 줘야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부산시와 개발업자는 부산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만적인 행위가 다름이 아닙니다. 또 전망대와 지상파 방송사 송신탑과의 전파 간섭으로 수만 명이 난시청을 겪게 되고 재난 방송 등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풀려진 경제성 등 제2의 스카이캐슬이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20년간 표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 주도로 공공성이 아닌 사적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짜여진 사업 계획. 특혜 의혹만 난무합니다. 흉물이 된 스카이돔이 보여주듯이 과대평가된 경제성 효과와 시민도 모르는 일방적인 추진, 그리고 TV 전파 방해 문제, 부실한 환경평가 등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황령산 전망대 사업은 2004년 한 차례 무산됐고 2012년과 2017년에도 추진되다 시민환경단체 반대로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시행사는 전망대와 스노우캐슬을 잇는 2.2km 2단계 케이블카 조성을 계획했지만 부산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획을 보완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황령산 개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질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가 확정되고 여야 정치권과 해양수산부 노조, 부산시의 대응까지 맞물려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 건물 2곳을 임시청사로 결정하면서 연내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북극 항로시대가 열렸다며 초당적 지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해수부를 돕고 해수부 부산시대 준비를 위한 부산 이전 기간 환대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수부 본부를 비롯한 기관과 HMM 등 해양기업들, 공직자, 임직원, 가족들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을 위해 소통과 연결 창구로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지금 해수부를 비롯해서 이제 부산으로 이전에 오는 공공기관과 그리고 기업들을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들이 부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산시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의 걸림돌이었던 노조 반발도 일정 부분 해소됐습니다. 한동안 단식까지 이어갔던 국가공무원 노조 해양수산부 지부 윤병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하고 부산에서 시민사회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실적인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해수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재수 장관께서 진정성 있게 저희 직원들과 해수부 이전을 공론하겠다. 그래서 그 산업부의 조선을 가지고 온다면은 부산의 산업과 연계가 돼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수 차관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그 정주 여건입니다. 이전 절차에 발맞춰 부산시는 최근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들의 정주 대책 마련 등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부산으로 이전한 직원에게 제공했던 5개 조세 지원책과 자녀 전 입학 장려금, 정착비 지원 등 총 19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사실상 실질적인 궤도에 진입하면서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 행정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